봅시다. 아, 깜짝 놀랐어? 미안해.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시그마를 이용해 나타낸대요. 조금 어렵네. 인상 쓸 정도는 아니지. 써볼까? 2 곱하기 2의 제곱, 4 곱하기 2의 4제곱, 6 곱하기 2의 6제곱이에요. 그럼 마지막 거 100 집어넣으면 100 곱하기 2의 100제곱이야. 그럼 이렇게 된 거를 찾으면 되잖냐. 찾으면 된 거거든.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 것만 체크해보자. 사실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걸로 찾을 수 있는 거거든. 봐봐. 2, 4, 6, 100이야. 짝수지 않냐? 2n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2n. 2n. 2, 4, 6 짝수지 않냐? 얘도 2n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네. 실제로 더할 때 시그마 2n, 2의 2n. n은 1부터 50까지 있는 거지. 100이 아니고 항이 50개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거 찾아주면 돼요, 이거.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8번 보자. 1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래. 야, 이거 맨 처음에 한 친구도 이거 어려워하더라고. 한 번 몇 개 안 적어봤지? 그래서 그래요. 여기 몇 개 안 적어봐서 그래. 아니면 혹시 확통 배운 친구들 있으면 n 팩토리얼이란 거 있거든. 이게 n 팩토리얼이야. 아니지? 이거 고등석 하에서 배우지? 아, 미안. 고등석 하에서 배우는데 n 팩토리얼인데 그냥 한번 곱해봐. 맨 처음 a1 1이고 2이고 6이고 24고 이제 5가 곱해지잖아. 5가 곱해졌잖아. 120이야. 이 이후로는 10으로 나누면 다 나머지 0이에요. 항상 0이 살아있지? 그지? 그럼 이 문제 이제 끝난 것 같지? 그지? 끝났지? 오케이. 앞에 4개만 생각해주면 충분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시그마는 안 보이면 나열하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시그마는 뭐라고? 안 보이면 나열에서 규칙성을 찾겠습니다. 라는 게 우리의 목표야. 그러니까 가장 큰 핵심이 그거야. 혹시 너희들 중에 이 3번 문제를 이렇게 푼 친구들이 가끔 있거든. 어떻게 푼 친구들이 가끔 있냐면 내가 어느 정도 시그마를 배웠어. 배워가지고 이렇게 풀고 싶은 거지. 얘가 1부터 10이니까 11만 빼고 한번 써볼까? 라는 거잖냐. 그런 생각이 들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K는 1부터 10까지 K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그러면 뭐를 또 빼줘야 돼? 10을 대입해 준 거. 10의 세제곱을 빼주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오케이? 이렇게 풀고 싶습니다. 라는 친구가 있었을 거야.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뭐 해줄 수 있냐면 이 10으로 묶어서 빼줄 수 있겠네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6배 K의 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네요. 오케이? 마이너스 1000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6 곱하기 385 이 정도는 외우세요. 마이너스 1000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이제 풀 수 있는 친구가 있을 건데 이렇게 이제 푼 친구가 있을 뿐더러 이게 첫 번째. 이제 1부터 10까지 배웠으니까. 두 번째는 얘를 어떻게 바라볼 수도 있냐면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아. 1 대입하면 2의 세제곱, 2 대입하면 3의 세제곱, 3 대입하면 4의 세제곱, 10 대입하면 11의 세제곱인데 여기서 뭘 뺄 거냐면 1 대입하면 0의 세제곱, 2 대입하면 1의 세제곱, 10 대입하면 11 대입하면 10의 세제곱이에요. 얘를 빼주겠습니다. 라는 건데 당연히 11의 세제곱 마이너스 1 해주는 게 좀 더 빨라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11의 세제곱 마이너스 1 한 게 좀 더 빨라요. 오케이? 이렇게 나열해서 푸는 게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당연히 이 문제도 풀 때 그 시그마 공식을 쓰는 것도 있겠지만 얘를 n으로 바꿔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잖냐. 그래요? 그러면
얘를 새롭게 빼줬으니까 n제곱 플러스 3을 다시 더해줘야 똑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빼봤더니 앞에 있는 식이 무엇이 되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아래 끝, 위 끝이 같아지는 순간 안에 있는 거 계산이 가능해지는 거거든. 5에 n제곱 플러스 3, 53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5n 플러스 n의 세제곱, n의 세제곱이 한다. n제곱 플러스 3, 53이에요. 이 방정식을 푸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문제에 따라서 푸는 형태가 조금씩 달라. 근데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무엇이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렇게 위의 문제처럼 나열해서 푸는 문제인데 아래 끝, 위 끝을 바꿔서 맞춰서 시계 계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시그마에 대한 계산이잖냐. 시그마가 이렇게 있을 때의 연산의 방법이거든. 첫 번째는 나열한다고, 두 번째는 이렇게 아래 끝, 위 끝을 맞춥니다 라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이거야. 너희들 이거 좀 기억해놔. 세 번째는 평행이동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봐봐. 이렇게 풀진 않아. 이렇게 잘 풀진 않는데, 가끔 이렇게 풀면 편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얘를 봤더니 1대2 파면 0이 돼서 굳이 적을 필요가 없네요. 그래요? 1대2 파면 0이 돼서 굳이 적을 필요가 없어. k는 2부터 11까지 k-1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 그렇지? 그러면 2부터 11까지 몇 개가 있어요? 10개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얘도 10개잖냐? 그럼 아래 끝, 위 끝을 맞춰줄 수 있더라 라는 거야. 얘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수열은 무엇과 같다라고 했냐면 함수와 같다라고 했잖냐? 함수와 같다라고 했어. 이게 함수야, 함수. 함수야. k가 이 종이역인 어떤 함수거든. 근데 얘를 k를 1부터 10까지로 바꾸면 k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그지? 1부터 10까지로 바꿨으면 k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평행이동한 거예요. 평행이동.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k 대신에 k 플러스 2를 대입해 주면 되지. 평행이동 하면은 식에다가 k 플러스 2를 대입하는 거니까 k 플러스 1을 대입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쓸까 그냥? k 플러스 1 마이너스 1의 세제곱. k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더 복잡하긴 해. 계산이 복잡하긴 하거든.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 11이 아니고 10이지. 그래서 아래 끝, 위 끝이 같으니까 빼서 계산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시그마를 계산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고? 일일이 나열해서. 이게 이제 첫 번째야. 일일이 나열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쉽다면 나열해서 푸는 게 가장 먼저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다? 아래 끝, 위 끝을 맞추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아래 끝, 위 끝을 맞추는 방법 중에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평행이동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평행이동에 대한 문제를 강조하고 있지 않지만, 너희들이 이제 나중에 수원할 때, 좀 이제 나중에 이제 내신 대비할 때 수원할 거 아니냐? 오케이? 그때 좀 많은 문제를 평행이동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 그런 문제들이 좀 있거든. 그러니까 그때 다시 또 언급해 줄게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시그마에 대한 것은 일일이 나열하는 게 기본적인 패턴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렵네. 일일이 나열해 봤더니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아. 그래서 이 문제가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인데, 플러스 2만 해주면, 이게 이제 플러스 1이 있으니까 플러스 2만 해주면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1에 2a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1분의 2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약분돼서 무엇이 되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문제 진짜 어려운 문제야. 이 형태를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형태를 찾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쓰는 순간 풀 수 있게 돼요. 오케이? 당장 상수는 너무 뚜까.
상수는 밖으로 뺄 수 있는 거고 상수 이거는 2가 10개 있는 경우입니다. 너희들이 실제적으로 학교 시험에서 가장 많이 틀린 거 있잖아요. 시그마에서 안 보여서 틀리던 경우도 있는데 이거 2라고 적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시그마 계산할 때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 1부터 10까지 n의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이렇게 있잖냐. 그럼 얘를 385 5배 55 플러스 2라고 해버려. 그래갖고 많이 틀려요. 이게 이제 거짓말 아니고 내가 이제 너희가 지금 내신을 하는 게 아니고 선행으로 하는 거잖냐. 그래서 이제 크게 강조는 하지 않는데 내신에서 내가 엄청 얘기하거든. 이런 얘기를 해도 매일 한 명씩 틀려와. 충격적인 현실이지. 이렇게 얘기해도 한 명씩 틀려와. 그러니까 이걸 계산할 때 좀 주의해 주세요라는 거야. 그 다음 봅시다. 12번 봅시다. 보자. 조금 귀찮았던 거 아니야? 얘를 K부터 N까지는 2분의 M 플러스 1이거든. 시그마 M은 1부터 N까지 얘가 35래. 봐봐라. 이건 솔직히 일일이 대입한 게 더 빨라. 솔직히 얘기할게. 이 문제는 일일이 대입한 게 훨씬 빨라요. 1 대입하면 뭐 나와? 1 나와. 2 대입하면 뭐 나와요? 3 나와요. 3 대입하면 뭐 나와요? 6 나온가? 6 나와. 아직 안 갔냐? 4 대입하면? 4, 5, 10인가? 거의 왔다, 거의 왔다. 5 대입하면 15인가? 6 대입하면 이제 다 나왔다. 아직 안 나왔냐? 끝났지? 이런 문제는 봐봐. 일일이 나열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나열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나열해서 풀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너희들이 기억해줘. 근데 여기에서 혹시 이렇게 푸는 친구가 있겠지, 당연히. 나는 배웠거든. 배웠어. 2분의 1을 밖으로 빼서 m은 1부터 n까지 m의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되잖냐. 그래요? 그러면 하자. 갑자기 화가 나지, 너희들도. 이거 2 곱하기 3이라고 적을게. 6분의 1을 2 곱하기 3이라고 적을게요. 인수분해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적는 거야. 2n 플러스 1. 2분의 n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이걸 또 묶여. 2분의 n 플러스 1로. 그러면은 4분의 n 플러스 1로 묶여. 그럼 뒤에가 뭐가 되냐면 3분의 2n 플러스 4가 되거든. 6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예요. 오케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 이거 보이냐? 3분의니까 3분의 3 더해주면 2n 플러스 4가 돼야 되지? 그러면 이제 세수를 곱해서 되는 거 찾으래. 연속된 세수를 곱해가지고 6 곱하기 35를 만들래. 이거거든. 연속된 세수를 곱해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인수분해해서 푸는 게 아니야. 절대. 연속된 세수를 곱해가지고 6 곱하기 35를 만들래. 그럼 딱 나오지. 5, 6, 7. 그래요? n이 5예요. 알겠어요? 이런 문제 풀 때는 일일이 대입해서 푸는 게 맞아. 오케이?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이거 나왔으니까 이거는 한번 해보자. 좀 재밌는 게 있거든? 조금 재밌는 거. 봐봐. 이거의 합이 2분의, 그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예요, K. 이거의 합이 2분의 N 플러스 1이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 이거 방금 했잖냐. K 곱하기 K 플러스 1. 이거 방금 했잖아. 뭐냐면 지금 2로만 나눠주면 되니까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지. 그렇지. 뭔가 규칙성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팍 들지 않냐?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가 있다라는 것은 이게 뭔가 규칙성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팍 들지. 뭐일 것 같아요? 유추할 수 있잖아, 우리가 이 정도는. 4분의 n 플러스 1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오, 개수가 늘어나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규칙성을 갖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너희들한테 이걸 외우라고는 안 할게. 외우라고는 안 해. 당연히 안 해. 오케이? 이제 이렇게 써놓고 이걸 증명하라 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어떻게 증명하면 되냐면 이 마지막 단원이 귀납적 정의라는 단원이 있어. 수학적 귀납법. 오케이? 수학적 귀납법을 통해서 증명하면 돼요. 오케이? 근데 뭐 아무튼 이런 특성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이거 어렵다. 우리가 이거는 사실 위에 15번 풀어보면 15번을 풀어보잖냐. 그러면 얘를 유리화해서 풀었던가, 그지? 유리화해서 풀었던가 라는 거지. 그러면은 등차 수열이 핵심인데 유리화해서 풀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럼 봤더니 얘를 유리화해줬더니 이렇게 돼요.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 분의 루트 a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k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순서 바꿔서 쓸게요. 이게 뭐예요? 항상 D로 일정해요. 공차가 그냥 공차. 그러면 얘를 나열하게 되면 이제 안 보이니까 나열하는 거지. D분의 루트 A2 마이너스 루트 A1 D분의 루트 A3 마이너스 루트 A2 쭉 해서 D분의 루트 AN 마이너스 루트 AN 마이너스 1이에요. 계산해 봤더니 D가 몇 번 더해지냐면 그냥 D를 묶이네. D분의 싸그리 사라지는 거야. 싸그리 앞에 거나 뒤에 거나 루트 AN 마이너스 루트 AN 마이너스 1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는 뭐가 되냐면 AN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1 A1 분의 10배 AN 마이너스 A1이 되겠습니다. 루트 AN 마이너스 루트 A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유리화 시키면 그럼 이게 두 같은 거래. 그러면 이제 다 나온 거 아닌가? 그래요? 다 나온 거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제 약분되고 이거야. x자로 곱해보면 10d는 an-a1이야. 이게 이제 뭐야? n-1d거든. n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 빼버리면 공차가 n번 더해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전에 안 했던가? 했지. 등차 수열에 대해서 am이랑 an을 빼버리면 n-nd가 됩니다 라는 거 이거 안 했던가? 이거 했지.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 봐봅시다. 생각보다 이게 이제 나열해서 푸는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얘는 이거네. 형태가 이제 주어져 있지 않고 뭔지 몰라. 그러면은 이건 나열해서 풀기보다는 AN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 AN을 구해보겠습니다 라는 건데 뭐 당연히 나열해 보는 것도 맞아요. 1 대입하면 1 곱하기 2의 A1 2 곱하면 2 곱하기 3의 A2 쭉 해서 n 대입하면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AN이에요. 얘가 n 플러스 1이거든. 당연히 AN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뭐를 대입해야 됩니다. 1 곱하기 2의 A1부터 뭐까지? n-1까지 n-1, n-a, n-1까지 대입해 주겠습니다. 얘가 n이거든. 그래요? 얘를 뭐해? 빼. 그럼 뭐만 남습니다 라는 거예요?
n 플러스 1에 an이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주의해야 될 사항은 n의 뭐가 될 수 없어요. 1이 될 수 없잖냐? n이 뭐 이상부터 성립합니다. 2 이상부터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n2 이상부터는 an을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부분 분수로 처리해 줄 수 있다. 라는 거지. 느낌이 좀 그 느낌이잖냐? 근데 a1 반드시 구해보세요. a1 구해봤더니 1 대입해봤더니 1 곱하기 2의 a1은 1 대입했더니 2가 돼서 a1은 뭐가 돼요? 1이 돼요. 봐봐. a1 대입했더니 1이 돼. 1 대입했더니 1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이거 너희들 반드시 기억하는 거야. 얘가 첫째 항부터 성립하는 게 아니야. 얘가 첫째 항부터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그마를 처리해 줄 때 어떻게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냐면 일일이 다 해주세요. 라는 게 핵심이야. 64로 묶을 건데 63까지 더해줄 거 아니냐. 근데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이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A63까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64가 이제 묶이고 A1은 1이야. 그지? A2부터는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 부분수 하면 얘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분의 1. 아하, 이게 아니지. 2부터 대입하는 거지.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2를 대입해서 3 대입하면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쭉 가가지고 63까지. 63분의 1 마이너스 64분의 1. 얘까지 대입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러면 3분의 1 사라지고 4분의 1 사라지고 이것만 남는 거야. 그지? 그러면 다 끝났네요. 64, 32, 마이너스 1 구해주세요. 라는 거요. 그래요? 1, 2분의 1 이것만 남는 거니까. 반드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뺐을 때, 넣었을 때 성립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랬을 때 성립 안 하잖아. 이런 게 있으면 반드시 체크해 주어야 합니다. 빼고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이게 자주 등장할 거야. 여기에 계속적으로 등장할 건데 당장 어떤 문제도 그럴 거냐면 19번도 그래요. 19번도. 오케이. 19번도 그런 문제예요. 그리고 딱 보이는 거는 19번이네. 19번이 딱 그런 문제야. A1이랑 나머지랑 달리 생각해 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야 문제가 안 발생해. 왜? 뺐을 때 첫 장이랑 안 같은 형태가 생길 거거든요. 얘도. 뭐냐면 사실 이거야. 상수항이 없으면 등차 수열이거든. 저번 시간에 배운 거지. 상수항이 없으면 등차 수열이지. 그래요? 근데 상수항이 있으면 두 번째 장부터 등차 수열이에요. 첫 장부터 성립하지 않아. 너희들이 계산해보면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연습해보세요. 그 다음 봅시다. 곱해졌잖냐. 이거 좀 재밌는데 이거 좀 재밌어. 한번 체크해보자. 이 문제가 재밌는 이유가 한번 나열해볼게요. 나열해볼게. 직접 계산하라는 게 아니고 나열해볼게요. K가 대입했으니까 N은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이 K-1이에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2의 0제곱부터 2의 4제곱까지의 합이야. 이렇게 적을게요. 그러면 얘는 또 이제 상수야. 그지? 얘는 또 상수야. 그러면 얘가 이제 밖으로 나오고 이것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1부터 5까지의 합이 되겠습니다. 1 플러스 2 플러스 해가지고 10까지의 합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앞에 거예요. 오케이? 그럼 뒤에 거 봐보자. 뒤에 거 봐봤더니 지금 n을 먼저 처리할 건데 n을만 놔두고 밖으로 뺐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2의 k-1제곱이 되는 거고 시그마 n은 1부터 6부터 10까지 n이에요. 얘가 뭐가 되냐면 6부터 10까지의 합이에요. 근데 이것도 상수야. 그럼 앞에 것만 계산해 주면 되는데 앞에 게 뭐냐면 2의 0제곱, 2의 4제곱까지 합이에요. 이걸 빼주래. 그지? 그러면 우리가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5 묶이네. 6부터 10까지가 싹 빠지네. 그러면 이 0부터 2의 4제곱까지 등비수열 합에다가 1에서부터 5까지 등차수열 합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시그마의 가장 첫 번째 방법인 거야. 나열해서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요? 실제적으로 다른 문자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데 따로따로 있잖냐? 곱으로 그냥 나눠서 쓸 수 있어, 이거. 이렇게. 두 개 곱해도 상관없거든. 오케이? 시그마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 봅시다. 홀수의 합 뭐예요? 홀수의 합. n의 제곱인가? n번째 홀수의 합 n의 제곱이에요? 2의 제곱이고 3의 제곱이고 4의 제곱이에요. 오케이? 중앙이 4지? 4가 2개 있고 중앙이 7인가? 7이 3개 있고 중앙이 10인가? 10이 4개 있어요. 오? 규직성 생겨요? 규직성 생겨? 그래? 응. 그럼 너희들이 이제 처리해 줄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4분의 2 7분의 3 10분의 4예요. 그건 9번째 한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규칙성을 이용해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당연히 식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등차 수열이랑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수열의 특징들을 가지고도 정리해 줄 수는 있어. 오케이? 다음 봅시다. 그럼 이거 해볼까? 뭐냐? 10번째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10번째, 9번째지, 9번째. 분모가 3n 플러스 1이고 분자가 n 플러스 1이잖냐. 9대입하면 28분의 10이네. 오케이? 9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응. 그러니까 대입해서 규직성을 찾아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봐봅시다. 아직 많이 남았어. 제곱수의 합으로 수용된 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이거 구해주기 위해서 첫 번째 생각해주는 게 n번째 항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n번째 항을 구해줘서 표현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시그마로 표현해 주려고. 그럼 n항을 구해봤더니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뚜루룩 해가지고 n의 제곱까지. 그러면 이 분자는 어떻게 되느냐? 4씩 커지네. 4n이고 1대입했을 때 6이니까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n번째 항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에요. 그렇지? 분자가 어떻게 되냐면 2배로 묶었을 때 n 플러스 2n 플러스 1이야. 약분이 돼서 얘가 n 플러스 1분의 12예요. 오케이? n번째 항이 이거야. 그럼 이 11번째 항까지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것을 더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시그마 n은 1부터 11까지 11까지 n 플러스 1분의 12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이건 이제 부분분수니까 너희들이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그마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그마를 묶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n번째 항을 통해서 묶어주겠습니다 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당연히 이게 이제 분모의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를 시키겠다라는 게 첫 번째거든? 당연히 뭐 곱하면 돼? n 루트 n 플러스 1. 최소한 이 정도 성향은 너희들이 보여야 돼. 얘를 분모 문제에 곱하겠다라는 게 사실 첫 번째야. 근데 이거 좀 복잡해. 이렇게 푸는 게 복잡해서 나는 이렇게 안 해요. 오케이? 이걸 먼저 해봐야 돼. 안 해본 친구들은, 아, 내가 좀 노력이 부족했네. 이 정도 해봐야지.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루트의 n의 제곱 루트 이렇게 제곱으로 처리하면 계산이 좀 쉬워요. 무슨 얘기냐면 분모 분자를 루트 n이고 분모를 이렇게 묶었어. 루트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로 묶었어요. 지금 여기 묶이지? 그러면 당연히 이놈을 유리화시키면 1이 되고 루트 n 플러스 1 분의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각각을 나누어 써봤더니 재밌는 형태가 나와. 루트 n분의 1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분의 1이 나와요. 오케이? 얘를 정리했더니 이러한 형태가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묶었는데 그냥 스킬인 것 뿐이에요. 이거는. 문제를 푸는데 이러한 스킬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은 나열해서 해결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 다음 넘어갑시다. 봐봐. 이거 아까 친했잖냐. 가볼까? 사실 그렇게 푸는 문제. 어디냐. 오, 여기. 마침 3까지 있던가? 3까지 있었냐? 한 가지 있지. 4가 있으면 얘가 뭐가 돼요? K 플러스 2가 된가? 그래요? AN은 사실 AK를 4배 K 플러스 2라고 놔둬도 상관은 없어. 오케이? 이제 사실 알면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는데 사실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족골지 마. 당연히 이렇게 풀면 안 되지. 당연히 이 문제를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풀고 있으면 안 돼. 뭐 당연히 내신이다 이렇게 하면 푸는 건 맞는데 지금 이렇게 풀고 있으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면 당연히 뭐를 구하겠습니다. 일반항 구하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AK를 빼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n-1, n 플러스 1, n 플러스 2야. 얘를 빼주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빼봤더니 뭐 나와요? AN이 나와. 그래? 공통인수로 묶이네? 4배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나와. 이게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별 차이가 없어. 큰 차이가 없는 거야. 그러면 1대입했을 때부터 성립하는가? 라는 걸 체크해보자. 얘는 당장 2 이상부터 성립하는 거니까 1 대입했을 때 뭐 나와요? 1 대입했을 때 4, 2, 3 24 나오네요. 1 대입했을 때 1, 2, 3, 4 24 나오네요. 성립해요? 1 대입했을 때부터 AN을 그냥 뭐라고 넣을 수 있겠습니다. 4n,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입해서 부분분수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거야. 분문수로 처리한다라는 것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n, K 플러스 1은 약분할게요. 4도 약분할게. 그러면 K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분문수 해봤더니 2분의 1이 될 거고 그 앞으로 그냥 빼버렸어. 10에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 나열하면 돼. 2분의 1로 놓고 나열할 거 아니야? 1대입하면 1대입하면 1 마이너스 3분의 1, 2대입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3대입하면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제 사라지는 게 생각해. 나와. 4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그래서 쭉 가서 얘가 사라지기를 한 칸 띄고 사라지잖아. 한 칸 띄고 사라지거든. 그렇지? 그러면 남아있는 게 앞에 2개 남아. 그럼 뒤에도 2개 남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앞에 2개 남으면 뒤에도 2개 남으니까 뒤에 2개를 적어줘야 돼. 그러면 9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 10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1 이렇게 2개를 적어줘야지.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앞에 거, 뭐를 없애냐면 이 뒤에 거, 얘랑 한 칸 띄고 앞에 게 사라지고 얘랑 한 칸 띄고 앞에 게 사라져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2분의 1로 묶이고 앞에 2개, 뒤에 2개가 남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부분분수에 대한 형태는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앞에 2개 나오면 뒤에 2개 남습니다. 라는 거예요.